너무 힘들었어. 힘들어 죽겠네. 꼼짝없이 놈들에게 붙잡히는 줄 알았잖아. 아니지. 하마터면 날 향한 저들의 열정을 못 견딜 뻔했어. 알겠어. 그래. 뭐야, 이 진동은 설마 지진인가? 응, 지난번 푸아성 마을 때도 비슷한 진동이 있었어. 그럴 리가. 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고? 걱정 마. 사전에 느비에트가 대비책을 마련했으니까 이번에 별일 없을 거야. 응, 그랬으면 좋겠어. 하지만 푸아성 마을 사람들은 이미... 맞아. 수백 년 동안 난 쉬지 않고 예언을 조사해왔어. 한때는 정보를 모으기 위해 전 세계에 눈과 귀를 심은 적도 있지. 폰타인 해수면의 수위가 상승하지 않게 이런저런 방법도 시도해봤고, 하지만 다 소용없었어. 그래서 아주 먼 옛날 난 그 사실을 받아들였지. 천리에 맞서면 안 돼. 예언 속 그 장면은 결국 일어날 거야. 포기? 참 듣기 좋은 말이네. 운명을 받아들이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잖아. 맞아. 지금까지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어. 폰타인이 푸아성 마을을 완전히 잃을 뻔한 뒤론 더욱. 운명은 참으로 비합리적이고 제멋대로야. 예언이 시작될 전조만으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잖아. 하지만 방금 깨달았어. 내겐 여전히 사람들을 대신해 운명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다는 걸.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있어. 걱정 마. 난 모두를 위해 희망을 마지막까지 간직할 테니까. 이런 괴로워하는 연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역시 고귀한 내게는 어울리지 않네. 방금 한 말은 잊어줘. 내가 있는데 폰타인이 겨우 예언 따위에 좌지우지될 리가 없잖아. 방금 그 모습이 진짜 너잖아. 대체 뭘 나눈다는 거야? 그런 건 불가능해. 처음부터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정해졌으니까. 증인이라... 그러네! 넌 별바다 밖에서 왔다며?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이곳 사람인 적이 없다는 말이네. 티버트의 모든 게 무대 위 연극이라면 넌 오페라하우스의 관객일 뿐인 거야. 그렇지? 만약 너라면... 난... 관객 여러분, 몸풀기 공연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어서 신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죠. 그런 거였구나. 그래. 극적인 요소를 위해 들인 노력은 칭찬할게. 그런데 말이지, 난 정의의 신 포칼로스야. 정의의 화신이라고. 정의 그 자체를 심판한다니 황당하지 않아? 심판을 거부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럼 프리나님께 결투로 자신의 명예를 지킬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너 진심으로 신과 싸울 생각이야?
아무래도 이미 결심을 굳힌 모양이네. 프리나가 투항하잖아. 이게 뭐야? 물의 신이 인간과의 결투에서 투항해버렸다고? 이건 너무 꼴불견인데? 프리나님, 이게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쉿? 오해한 모양이네. 두 손을 든다는 게 꼭 투항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 또 핑계를 댈 생각이지? 이건 심판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야. 결투 따윈 필요 없어. 인정해. 내가 줄곧 무언가로부터 도망쳐왔다는 걸. 다들 미안해. 난 푸아송 마을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어.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 너희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내게 실망했어. 하지만 지금은 물의 신으로서 용기와 결심을 보여줄 차례야. 나 프리나는 이번 심판에서 진짜 정의를 보여주겠어. 내가 꼭 너희를 지켜줄게. 기뻐하라! 환호해라! 이 오페라 하우스에서 상상조차 감히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광경이 펼쳐질 테니까. 폰타인의 무대에서 강렬하고 가슴이 벅찰 쇼가 시작될 거야. 신 포칼로스를 향한 심판이 지금 펼쳐진다.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보게 되다니! 억지로 무대에 오른 건데 왜 주도권이 또 프리나한테 간 것 같지? 태도는 여전히 가볍지만 그래도 이번엔 진지하게 임하겠지? 자, 그럼 내 상대는 누구지? 당신의 고발자는 그렇구나. 나쁘지 않네. 고발자이자 증인인 동시에 내 운명의 라이벌이라니. 심판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묻지. 날 이곳에 끌어들이기 위해 뭘 얼마나 준비한 거야? 그건 확실히 그날 회의가 끝나고 오랫동안 많은 준비를 하긴 했지. 저희 가시장미회의 임무가 가장 단순했으니까 제가 먼저 말할게요. 가시장미회 나비아인가? 오늘 오페라 하우스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의 대부분은 가시장미회 사람들이었어요. 변장한 그들이 평범한 관중 신분으로 사람들을 선동해 프리나님께 불만을 표하게 만들었죠. 예언의 위기 앞에서 신을 향한 사람들의 불만이 쌓인 진 오래니까 도화선 하나면 충분했죠. 그리고 프리나님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기반으로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푸아송 마을로 도망올 거란 결론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을 대기시켜놓고 기다렸어요. 그때 쫓아온 것도 가시장미의 사람들이었구나. 가시장미의 친구들의 목적은 당신을 이 거대한 마술 상자 안에 몰아넣는 거였어요. 폰타인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술 공연에 참여시키기 위해. 맞아요. 그 숨겨진 공간은 실제 방이 아닌 마술 상자였어요. 처음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할 때 선보인 전이 마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마술 상자가 몇십 배는 커졌고 푸아송 마을에서 에리니에스 섬까지 전이시켜야 했어요. 게다가 전이 대상은 인간도 아닌 바로 신이죠. 감사합니다, 프리나님. 당신이 없었다면 마술 역사에 이런 기묘한 공연은 없었을 거예요. 천만에. 물론 이번 공연을 위해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했고 벽난로의 집에 수많은 인력과 거액이 들어갔답니다. 적당한 장소에 거대 마술 상자를 만들고 통로를 발굴하고 수로를 뚫었죠. 한동안 참 바빴네요. 거대 마술 상자 속에서 느껴진 진동은 사실 방 전체가 지하로 이동하면서 생긴 거야? 맞아. 재앙이 다시 일어난 게 아니었어. 그럼 느비에트와 클로린드의 역할은 말하지 않아도 알겠네. 관중을 모으고 무대를 준비한 다음 결투 대리인 클로린드는 결투 준비를 했겠지. 무대에 등장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심판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맞지? 맞습니다. 네 용기는 칭찬할게, 클로린드. 신과의 결투에서도 물러나지 않다니. 역시 내 가장 자랑스러운 결투 대리인이야. 감사합니다. 여행자는 날 찾은 뒤에 계속 말을 걸어서 주의력을 돌리는 거였지? 너희 계획이 들통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마지막엔 고발자로서 내게 맞서는 게 네 역할이었겠지. 호? 그래? 내가 마지막 기회를 놓쳤구나. 괜찮아. 이미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거부할 수 없는 심판은 이미 막을 올렸어. 분위기를 흐릴 필요도 끝까지 가지 않을 이유도 없지. 자, 고발자, 이거 받아. 샤를로트라는 사람이 너에게 전해달라며 신청한 거야. 심판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던데. 샤를로트가 주는 거라니. 와, 샤를로트도 와 있었구나. 어디? 이건 지난번에 했던 독점 인터뷰네. 엄청 빨리 나왔다. 잠깐, 샤를로트는 이 인터뷰에 우리가 폰타인에서 겪은 모든 일이 적혀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건가? 우리가 보고 들은 거나 겪은 사건을 단서로서 법정에서 언급하는 순간 이 독점 인터뷰는 단서 모음집 같은 게 되는 거지. 기억도 정리할 겸 일단 열어서 내용을 확인해보자. 너흰 오페라 하우스에서 참여한 첫 번째 법정 대결에서 물의 신님을 이겼어. 정말 축하하고 기념할 만한 일이지. 너흰 오페라 하우스에서 참여한 첫 번째 법정 대결에서 물의 신님을 이겼. 너흰 오페라 하우스에서 참여한 첫 번째 법정 대결에서 물의 신님을 이겼어. 정말 축하하고 기념할 만한 일이지. 내가 오랫동안 추적해온 미제 사건이 너희 손에서 해결될 줄이야. 이것도 인연이겠지? 르비에트님이 처음으로 게시 판결 장치와 의견이 엇갈리셨어. 이 일은 물의 신님조차 원인을 모르시지. 우인단의 집행관, 예사롭지 않은 인물이야. 그 사람의 판단이라면 가치가 있겠지. 메로피드 요새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뻔했어. 현장을 직접 보도하지 못한 건 기자로서 평생의 아쉬움으로 남을 거야. 르비에트님의 말에 따르면 그때 타르탈리아와 고레 모두 원시 모태 바다 안에 있었다고 해. 하마터면 나비아라는 소중한 친구를 잃을 뻔했어.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해. 마녀 같은 인물이 한 말은 아마 훗날 그 일을 직접 겪은 후에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양측 모두 준비됐다면 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시시껄렁한 오프닝 멘트는 넣어도 누비에트? 바로 죄명을 말하는 단계로 넘어가자고. 심판을 받는 건 나니까 오늘의 주인공도 나야. 너희가 대체 어떤 죄명으로 날 심판하려는 건지 궁금하네. 미리 말해두겠는데 평범한 사람이 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지극히 정상이지만 그게 신의 죄가 되진 않아. 맞아. 널 심판하는 건 네가 신으로서 뭔가를 했거나 안 했기 때문이 아니야. 널 심판하는 이유는 프리나, 네가 신이 아니기 때문이지. 잠깐, 뭐라고? 프리나님이 신이 아니라고? 이봐, 신께서 직무유기를 했다고 고발하려는 건 줄 알았더니 뭐라고? 진심이야? 고발을 인정합니다. 프리나님, 고발 측의 고발 내용을 인정하십니까? 프리나님, 인정 안 해. 인정할 리가 없잖아. 나 포칼로스 프리나 드 폰타인은 7명의 집정관 중 하나이자 모든 물과 백성을 그리고 법을 다스리는 여왕이라고. 신이 아닐 리가 없잖아. 맞아, 프리나님이 특이하시긴 하지만 신이 아니라고까지 하기엔. 나도 불만은 있었을지라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어. 저 고발자는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아무래도 관중들의 눈은 멀쩡한 것 같네. 대부분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신이란 사실을 상식으로 여겨왔으니 날 지지할 테지.
봐봐! 개시 판결 장치마저도 당연하다는 듯 내 쪽을 향해 있잖아. 이런 아무 의미 없는 심판을 계속 이어갈 거야? 지금 고발에 취하하면 정의의 신의 이름으로 네 무고죄는 묻지 않을게. 오늘 일어난 일련의 일은 하나의 희극으로 여기고 넘어가는 거야. 어때? 애초에 한쪽에만 유리한 논박이었어. 프리나님뿐만 아니라 폰타인 사람들의 상식에도 맞서야 하니까. 설득이 통하지 않았나 보네. 그럼 이번엔 내가 물을게. 만약 내가 신이 아니라면 너희는 내가 뭐라고 생각해? 이 자리를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켜온 나야. 그만큼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뭔데? 아닌 것 같아. 이 단서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없겠어. 아니. 오래 사는 종족이라 타고난 수명 자체가 긴 걸지도 모르지. 만약 그게 아니라도 수명을 연장시킬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누가 그런 말을 한 거지? 설마 그 아를레키노인가? 내 명예를 더럽히기 위해 우인단 집판관의 말까지 빌려오는 거야? 저주라. 신이 뿜어내는 기운이 저주와 비슷하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신과는 무관한 듯하군요. 그저 단순한 저주인 겁니까? 느비에트도 느꼈어? 프리나님이 인간이라고? 인간과 신을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긴 하지. 설마 진짜인가? 글쎄, 아직 좋아하긴 이르지. 설사 내 몸에 저주가 있다고 해도 그게 내가 인간이란 증거는 될 수 없잖아. 인간과 신의 가장 큰 다른 점은 그 권능에 있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기에 신이라고 불리는 거니까. 수백 년의 역사를 거치며 난 폰타인에 수많은 신적을 남겼어. 일례로 게이셰 판결 추기 장치를 봐. 또 너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판결 에너지는 어떻고? 아닌 거. 그치만 타르탈리아가 유죄를 받았을 때 너도 그 이유를 몰랐잖아. 심지어 지금까지도 해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때도 말했지만 평범한 사람은 신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프리나님. 현재 상황을 다시 상기시켜 드려야겠군요. 심판청에서는 심판이 모든 것 위에 섭니다. 신이기 이전에 당신은 오늘 심판의 피고죠. 심판의 규칙에 따라 사실대로 알고 있는 모든 걸 진술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잘도 그런 구실을 늘어놓다니. 구실 같은 게 아닙니다, 프리나님. 누구든 심판청의 규칙을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넌 타르탈리아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도 게시 판결 장치의 구조와 원리도 모른다는 거잖아. 네가 말한 신의 업적도 결국 진짜 물의 신의 업적이지. 진짜 물의 신은 무슨 그런 게 있을 리 없잖아. 그래, 타르탈리아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 건 사실이야. 그의 유죄는 게시 판결 장치가 일방적으로 내린 판결이었어. 그 장치는 처음부터 스스로 운행됐지. 그렇다고 신의 창조물에 문제가 생겼다고 신의 가짜라고 하면 안 되지. 아직도 궤변을 늘어놓네. 자기가 게시 판결 장치의 주인이 아니란 증거가 없다고 확신하나 봐. 신의 힘? 관객 속에 사람이 저렇게나 많은데 함부로 그런 힘을 사용할 순 없지. 필요하면 제가 관객석으로 가서 보호막을 펼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건... 물의 신이 신의 권능은커녕 물 원소조차 다룰 수 없는 거야? 판결 에너지. 그래, 그것 때문이야. 신의 힘은 신앙에서 비롯되잖아. 정의를 향한 폰타인 백성의 신앙을 전부 판결 에너지로 전환해서 그래. 백성들의 삶에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위해 실력을 모두 포기했다고. 봐, 이 얼마나 사심없고 자비로운 신이야. 그건 좀 억지 아닌가? 맞아. 아무리 그래도 힘이 하나도 안 남았다니 힘이 아예 없는 신을 신이라 할 수는 있는 거야? 관객들도 프리나의 해명을 납득 못하는 모양이네. 이봐, 너희들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날 보지 마. 다들 날 좋아하잖아. 난 너희가 좋아하는 그 프리나라고. 그럼 내 편에 서야 하는 거 아니야? 내 편에 서달라고. 고발자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도, 심지어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그 윗세대도 전부 프리나한테 속은 건가? 그만하라고. 그럼 어디 말해봐. 내가 신이 아니라면 그 진짜 물의 신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지? 진짜 물의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도 없고 스스로를 물의 신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없잖아. 그럼 물의 신이 나 말고 또 누가 있다는 거야? 그런 논리를 펼치다니. 이제 어떻게 반박하지? 정말 끈질기네. 폰타인 사람이 원시 모태바다의 물에 용해된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야. 그럼 혹시... 당신이 인간이 아닌 신이라고 주장한다면 저한테 방법이 있어요. 적어도 당신이 폰타인의 평범한 인간이라는 혐의는 벗을 수 있죠. 다음부턴 미리 발언 신청을 해주십시오. 아무리 여행자의 파트너라 해도 임시 대리인 자격부터 얻어야 합니다. 죄송해요, 심판관님. 무례를 범하는 건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푸아송 마을에서 바닷물을 좀 가져왔어요. 그곳에 일어난 재난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이 물에 용해됐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중엔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도 있죠. 프리나님, 당신은 푸아송 마을의 바닷물을 만질 수 있나요? 방금 하신 말대로라면 신인 당신은 이 물을 만져도 아무 영향이 없을 테고 오히려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반대로 만질 수 없다면 자연스레 거짓도 드러나겠죠? 그 전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또 누군가가 용해되는 걸 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무모한 행동은 안 하시길 바랄게요. 죄를 인정하는 게 훨씬 나을 테니까요. 가시장미회의 나비아인가? 가시장미회는 쭉 푸아송 마을을 관리해왔으니 그럴 자격이 있지. 만약 프리나님이 인간이라면 폰타인 출신일 확률이 높을 텐데 이대로 죄를 인정하시려나? 프리나님, 이 실험은 고발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정식 심판 절차가 아니니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심판관님이 말은 저렇게 하셨어도 거절하면 자기가 신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지. 아무 말 없이 바닷물만 보고 계신 걸 보니 정말 두려우신가 보군. 그럼 역시 뭐지? 설마 정말 만질 생각인가? 이건 예상과는 다른데. 프리나님, 실험의 위험성을 고려해 꼭 응할 필요는... 잠깐! 난 무사해. 봐, 내 손은 멀쩡하다고. 난 용해되지 않았어. 이제 다들 믿어주지? 난 신이야. 용해되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고. 시그윈 씨는
당장 법정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시그윈? 긴장 푸세요. 잠깐이면 돼요. 어디 보자. 네, 이제 됐어요. 검사 결과를 발표해 주십시오, 시그윈 씨. 보시는 것처럼 프리나님의 피부 상태와 가빠진 호흡은 모두 원시 모태 바다의 물에 영향을 받았던 걸 보여줍니다. 같은 농도의 바닷물을 접촉한 인간과 일치해요. 감사합니다, 시그윈 씨. 프리나님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죠. 뭐라고? 어떻게 된 거야? 난 용해되지 않았잖아. 이걸로도 부족해. 처음엔 푸아송 마을 주변의 바닷물을 바로 사용할 계획이었어요. 당신이 이번에도 도망쳐버릴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다 같이 상의한 끝에 인간이 용해되지 않는 농도의 물을 준비했죠. 만에 하나 변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누군가가 용해되는 건 다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낮은 농도의 바닷물을 준비해서 수간호사 시그윈이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거구나. 그렇게 해서 정말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프리나는... 뭐라고? 다들 내 말 좀 들어봐. 그런 차가운 눈으로 보지 말아줘. 방금 건 무효라고. 그래, 너희도 신이 원시 모태 바다의 물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증거는 없잖아. 그리고 만약 내가 인간이라면 무슨 배짱으로 바닷물에 손을 넣었겠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부탁이야. 난 정말 신이라고.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더 변명해봤자 아무도 안 들을 거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프리나가 뭐라고 더 말해도 아무 의미 없겠지. 심판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것 같군요. 이의 없다면 판결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더 변명해봤자 아무도 안 들을 거라고요. 최고 심판관의 이름으로 인간이면서 신으로 위장해 사람들을 속인 프리나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이제 개시 판결 장치의 최종 판결을 맡기겠습니다. 개시 판결 장치의 심판 결과에 따라 선고합니다. 왜 그래?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데? 아니요. 개시 판결 장치의 결론 역시 유죄입니다. 그럼 문제 없잖아. 다만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물의 신 유죄 사형. 사형! 사형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였어? 그냥 전설인 줄만 알았다고. 역사상 유일한 사형 선고가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내려지더니 이보다 드라마틱한 장면이 있을까? 개시 판결 장치가 프리나한테 사형을 선고했다고?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심판으로 겁을 좀 주려던 것뿐인데 갑자기 사형이라니. 확실히 좀 수상합니다.
현재 폰타인의 정의와 심판 기준으로 봤을 때 프리나의 죄가 정말 사형이라는 형량과 맞먹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 그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범인 다시에도 사형은 안 받았잖아. 예, 프리나의 죄가 이 정도로 무겁지도 않을 뿐더러 이번 심판은 프리나가 물의 신이 아니란 걸 증명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그런데 개시 판결 장치의 결과인 물의 신이라는 호칭이 사용됐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기 죄송하지만 잠깐 실례할게요. 심판은 어떻게 됐나요? 프레미네, 드디어 왔구나. 임무를 무사히 끝낸 모양이네. 아버지가 맡기신 임무는 최우선으로 처리해야지. 이건 예언 석판? 설마 이게 사라졌던 첫 번째 석판인 거야? 아를레키노가 물속으로 프레미네를 보내서 이걸 찾아오게 했구나. 오랫동안 찾아 헤매다 마침내 바다 밑에서 발견했어. 위험한 수역을 피하느라 시간이 꽤 걸렸지. 잠깐, 심판은 벌써 끝난 거야? 그럼 내가 늦었단 건데. 안 돼, 아버지가 실망하실 거야. 수고 많았습니다, 프레미네 씨. 우선 석판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죠. 여행자, 당신도 나머지 석판을 봤었으니 와서 확인해 보시죠. 위에 뭐가 그려져 있는 거지? 물의 신의 죄가 뭔지 이제 알 것 같군요. 폰타인의 잃어버린 역사와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물의 신의 죄는 백성들을 속인 거잖아. 아니지, 그건 프리나고 우린 프리나가 물의 신이 아니란 걸 알아냈으니까. 그럼 방금 말한 물의 신은 폰타인의 진짜 물의 신을 말하는 거야? 이 네 석판의 내용은 두 분이 폰타인에 오신 뒤에 겪은 일들과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지금의 당신이 어디까지 이해하셨을지 모르겠군요. 다른 석판에는 뭐가 그려져 있었더라. 내가 기억을 더듬어 볼게. 첫 번째 석판은 방금 네가 말한 것처럼 과거의 물의 신이 신력을 사용해 물의 정령을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것 같아. 그러니까 폰타인 사람들은 사실 물의 정령이었단 거야? 충격적이네. 혹시 이 과정은 반대로도 가능한 걸까? 두 번째 석판은 하늘에 셀레스티아가 떠있고 물의 신과 백성들이 거길 향해 무릎 꿇고 절하고 있어. 그런데도 셀레스티아는 벌을 내린 것 같네. 이게 물의 신과 폰타인 사람들이 원죄를 부여받았을 때겠지? 그럼 원죄가 방금 말한 물의 신의 죄와 같은 건가? 세 번째 석판에선 바다에 가라앉은 물의 신 주변을 많은 사람이 둘러싸고 있어. 참! 우리도 전에 누군가 바다에 빠지는 장면을 직접 봤었지? 네 번째 석판엔 폰타인 사람들이 늘 말하던 예언이 있어. 사람들은 바다에 용해되고 물의 신 혼자 신자에서 눈물을 흘릴 거라는 그거 말이야. 처음엔 우리도 이런 종말적인 재앙이 진짜 일어날 거라고는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 사건 이후로 재앙이 오는 건 시간 문제란 걸 알게 됐지.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진상을 통해 우린 폰타인 사람이 원시 모태바다의 물에 용해된다는 걸 알게 됐어. 그리고 첫 번째 석판에서 알 수 있듯 오래전 물의 신이 신력으로 물의 정령을 인간으로 변하게 했지. 이게 폰타인 사람이 용해되는 원인일 수도 있겠어. 눈앞에서 벌어진 이 장면은
역사 속에서 이미 일어났던 일일지도 몰라. 느비에트 씨가 말한 물의 신의 진정한 죄, 그리고 석판에서 셀레스티아가 물의 신과 폰타인 사람들에게 내린 원죄는 단순히 바다에 빠지는 것만은 아닐 거야. 나비아는 바다로 추락한 뒤 의식 속에서 어느 심판에 참여하게 됐어. 바닷속에 있는 물의 신을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던 석판의 그림도 비슷한 사건을 상징하는 건가? 석판에 있던 예언은 오래전부터 민간에 떠돌았지만 처음엔 대부분 그 예언을 믿지 않았지. 메롭, 만약 그때 대응이 늦었더라면 결과는 훨씬 심각했겠지. 원시 모태바다의 물에 용해된 후엔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모태바다가 흐르고 모이면서 물의 정령으로 변하는 거야. 물의 신은 심판청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랐지. 설마 물의 신의 죄가 바로 폰타인의 원죄인 걸까? 그때 나비아가 유적에서 용해될 뻔했잖아. 의식 속 법정에서 나비아는 푸어송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그곳에 남기 위한 심판을 강제로 받았다고 했어. 메로피드 요새의 원시 모태바다 분출 재난은 예언이 곧 일어날 거라는 가장 직관적인 증거였어. 이제는 정말 시간 문제인 것 같아. 예언 석판에 그려진 내용은 전부 최근 일어난 사건들로 뒷받침되고 있어. 이걸 결합해서 추리해보면 진실이 드러날 거야.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 그런 거였구나. 아무래도 엄청난 결론이 나올 것 같네. 말씀해 보시죠. 오빠, 나 뭔가 엄청난 사실을 들은 것 같아. 우리가 진짜 인간이 아니라고? 폰타인 사람은 모두 과거의 물의 신이 물의 정령을 바탕으로 창조한 거야. 그 증거는 폰타인 사람만이 원시 모태바다에 용해되고 실종된 소녀들도 용해된 후에 물의 정령으로 변했다는 거지. 아, 그리고 나비아도 그랬어. 용해될 뻔했을 때 의식 속 심판에서 사람들이 모두 물의 정령으로 변해 있었다고. 그랬었죠. 맞아. 첫 번째 석판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함부로 인간을 창조한 행위가 셀레스티아를 화나게 한 거겠지. 그럼 계시 판결 장치가 물의 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건 물의 신이 폰타인 사람을 창조한 죄 때문일지도 몰라. 우리를 창조한 게 진짜 물의 신의 죄라고? 그리고 지금 오페라 하우스에선 폰타인 사람들이 물의 신을 심판하려 하고 있군요. 역사는 항상 연극보다 훨씬 연극 같죠. 맞아. 이 그림은 나비아가 바다로 떨어졌을 때와 비슷해. 네 번째 석판 속 예언이 일어난 뒤에 물의 신이 바다에 잠기는 모습이 아닐까? 결국 모든 이는 바다에 용해될 것이며 오직 물의 신만이 신자에 남아 눈물을 흘리리라. 그때 비로소 폰타인 사람의 죄도 씻겨나가게 될 것이다. 나 제대로 외운 거 맞지? 훌륭한 추리군요. 지금 있는 정보로 이 정도 추측을 해내다니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이 석판들엔 육안으로 보이는 정보 외에도 모종의 에너지로 새겨진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그때 전 유적에서 석판에 숨겨진 정보를 알아내려 했지만 첫 번째 석판이 없었기에 완전한 정보를 해독할 수 없었죠. 이제 석판을 전부 찾았으니 다시 해독해 보겠습니다. 순조롭다면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어때? 이 진실은 당신뿐만 아니라 폰타인의 백성들도 알 권리가 있으니 제가
전부 설명하도록 하죠. 폰타인 사람의 기원과 물의 신의 죄에 대한 추측은 모두 정확합니다. 과거 물의 신은 최초의 폰타인에서 자신의 권속인 물의 정령들이 육지로 오고 싶어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인간들을 동경했던 물의 정령은 인간의 아름다움과 낭만에 매료되어 인간이 되고자 했죠. 하지만 아무리 물이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해도 7명의 집정관일 뿐인 물의 신에겐 인간을 창조할 권능이 없었습니다. 이에 물의 신은 원시 모태 바다의 힘을 훔쳐 물의 정령을 인간의 형태로 만들기로 했죠. 그들의 혈관으로 원시 모태 바다의 물을 체내에 감쌌고 그렇게 인간을 모방한 존재를 창조해낸 겁니다. 그리고 폰타인 사람이 다시 원시 모태 바다의 물에 닿으면 체내의 힘이 속박에서 풀려나 모태 바다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형체가 용해되고 물의 정령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물론 물의 신이 함부로 인간을 창조한 일은 천리의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물의 신과 폰타인 사람들은 지금까지 쭉 원시 모태바다의 힘을 훔친 원죄를 짊어졌던 거죠. 이게 바로 폰타인 사람의 기원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실은 물의 정령에서 인간이 된 거란 거야? 너무 엄청난 사실을 알아버린 것 같아. 난 방금 심판관님이 하신 말씀은 잊어버릴래. 그럼 물의 신님이 사형당하게 두면 안 되잖아. 우릴 만드신 분인데. 폰타인 사람들에겐 엄청 충격적인 사실일 거야. 그래도 여러 궁금증이 풀린 셈이네. 다만 세 번째 석판에 대한 추측은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석판과 순서가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여기서 관건은 물속에 있는 사람들이 물의 정령이 아닌 인간 형태로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용해되지 않았다는 건 그림 속 물이 원시 모태바다의 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폰타인은 정의와 심판의 나라인 동시에 물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림 속의 물은 사실 정의와 심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나비아 씨가 겪은 일을 봐도 바다에 빠졌을 때 의식 속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심판을 받았다고 했죠. 따라서 세 번째 석판은 사람들이 심판청에서 물의 신을 심판할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장면이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흰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이 심판을 준비했지만 사실은 예언이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거기에 일조했다는 거죠? 우리 이제 어떻게? 예언은 반드시 일어난다.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단 게 이런 느낌인가? 그게 사실이라면 네 번째 석판에 그려진 일도 곧 일어나지 않을까? 여행자 당신의 추리엔 사실 사소한 오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네 번째 석판은 메로피드 요새의 원시 모태바다 분출 재해로 입증할 수 있다고 하셨죠. 전 그 사건이 증거가 아닌 작은 징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재앙을 초래할 진정한 근원은 이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터진 재해는 작은 징조일 뿐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재앙을 일으킨 원흉이죠. 꿈이자 현실인 것. 재앙의 원흉이라고 할 만한 녀석이라면 모태바다에 있는 그것밖에 없지 않아? 진실, 원죄, 심판, 그리고 재앙의 근원.
방금 정말 위험했어. 오페라 하우스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다니. 아까 그 녀석이 바로 네가 꿈에서 봤다던 고래지? 드디어 조우했군요. 녀석이 이곳에 나타난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 고래는 티바티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별과 별 사이를 떠도는 괴물이죠. 녀석은 이 별의 모태바다 에너지를 빨아들이면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한 것도 그 이유 때문이고요. 모태바다 에너지가 바닥나게 되면 녀석의 다음 목표는 바로 물의 신이 폰타인 사람을 창조할 때 혈관으로 원시 모태바다의 물을 감쌌다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폰타인 사람의 혈액은 녀석에게 아주 먹음직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원시 모태바다를 떠나 사람들이 몰려있는 오페라 하우스로 온 거겠죠. 방금은 잠깐 물리친 것뿐이니까 녀석이 회복하면 다시 육지로 올라와서 폰타인 사람들을 노리지 않을까요? 예, 사실 훨씬 전부터 올라오고 싶어 했을 겁니다. 지금에야 모습을 드러낸 건 모두 저 우인단 집행관 덕분이겠죠. 많이 지쳐있던 걸로 봐서 아마 그 고래와 오랫동안 싸워왔을 겁니다. 저 전투광 녀석, 예전부터 그 고래와 악연이었는데 그게 이럴 때 도움이 될 줄이야. 이제 예언 속 재앙의 근원이 그 고래라는 걸 알았으니까 녀석을 쓰러뜨리기만 하면 예언을 막을 수 있는 거지? 늦었습니다. 녀석은 우리가 모르는 새에 이미 많은 양의 모태바다의 힘을 흡수했고 이 별의 모태바다와 하나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령 티바트를 통째로 파괴해도 그 고래는 살아남아 다른 세계로 이동하겠죠. 나 납득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재앙의 원흉까지 눈앞에 나타났는데 이제 와서 절대 물리칠 수 없는 적이라고 하면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성대한 공인이 이렇게 막을 내리면 안 되죠. 어찌됐든 전 놈과 끝까지 싸울 겁니다. 역시 예언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건가? 예언이라. 이루어질 거야. 미래의 역사라고 봐도 무방하지. 예언이란 신의 눈으로 본 미래를 뜻해. 그렇다면 신의 사각지대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진 않을까? 티바트의 미래와는 상관없이 결국 널 이끄는 건 운명이야. 넌 네가 할 일을 하면 돼. 어떻게 된 거죠? 게시판 결장치가 왜? 곧 사용이 시작되려는 걸 겁니다. 아직 물어봐야 할 게 남았어. 넌 미안. 네 놀란 표정이 마음에 들어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네. 넌 프리나가 아니군. 넌 정체가 뭐지? 그렇게
보니 너희를 성공적으로 속인 것 같네. 딱 보면 모르겠어? 마신 포칼로스잖아. 마신 포칼로스. 어째서 우리를 속인 거지? 물론 내 목적은 너희를 속이는 게 아니야. 내가 진짜 속이려는 건 천리라고. 천리를 속인다고? 그 예언 말이야. 아주 골치 아프지? 모든 이는 용해되고 폰타인은 물에 잠길 거라는 그거 말이야. 전임 물의 신 에게리아가 나에게 이 예언을 맡겼을 때 나도 느꼈어. 정말 쉽지 않겠다고. 예언 속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거란 걸 본인도 분명 알았을 텐데 말이지. 7명의 집정관으로서 천리를 적으로 돌려선 안 된다는 것도 잘 알았을 거고. 이건 그야말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잖아? 안 그래? 난 홀로 바닷속에 가라앉아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 그러다 옆에 있던 조개가 거품을 뱉기 시작하자 비로소 유일한 해결법이 떠올랐지. 천리를 속여야만 예언이 일어나도 모두를 구할 수 있어. 난 정말 천재라니까. 그래서 에게리아도 날 후임자로 택한 거겠지. 생각해보면 이 나라를 구하는 임무뿐 아니라 물의 신의 직책과 인간을 창조한 원죄까지 전부 나한테 떠넘긴 거지만 뭐 어쩌겠어. 나도 한때 에게리아의 수많은 물의 정령 권속 중 하나였는걸? 너도 예전에 에게리아에 의해 인간이 됐던 물의 정령이라는 건가? 그래, 맞아. 난 늘 인간이 되고 싶었어. 지금도 그렇고. 내겐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오페라거든. 신이 되고 나서 난 몸과 정신에서 내 신격을 분리해냈고 방금 창조된 듯한 인간 같은 나만을 남겨뒀어. 지금 네 앞에 있는 게 바로 그 신격이고 인간인 나에겐 프리나라는 이름을 붙여줬지.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프리나는 오만할 때도 있고 나약할 때도 있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전부 가지고 있는 거지. 하지만 내 눈에 프리나는 그야말로 완벽한 인간이야. 진정한 인간과 똑 닮은 프리나가 바로 내가 원하던 나의 모습이지. 그 후 난 프리나에게 저주를 내렸어. 천리를 속이기 위해서 말이야. 예언의 마지막 장면 기억해? 물의 신만이 신좌에 남아 눈물을 흘리리라. 예언이 실현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프리나라는 배우를 초대해 예언 속 물의 신 역할을 맡긴 거지. 내 저주로 인해 신격인 내가 존재하는 한 프리나는 영원히 죽지 않지만 인간이 가져야 할 행복도 누릴 수 없어. 억지로 오페라하우스를 무대 삼은 진정한 히로인이 되어 예언이 실현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영원히 신의 역할을 연기하는 거야. 이제 네 심판청이 왜 에피클래스 오페라하우스라고 불리는지 알겠지? 하지만 그 프리나는 결국 인간이다. 아무리 긴 수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정신력은 인간의 수준에 불과하지. 그건 그녀에게 엄청난 고통이지 않은가? 그래, 프리나가 인간 형태의 나이긴 하지만 기회가 되면 나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프리나에게 이 500년은 분명 끝이 보이지 않는 아주 외롭고 괴로운 연극이었을 거야.